FA-50 성능 개량의 폴란드 공군 열광하에 미들급까지 대체하겠다는 폴 사령관 발표에 유럽 전투기 시장 초비상. 정부와 방산업계가 2027년 글로벌 방산 수출 4강 진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공중 무기체계 포트폴리오도 확대한다. 이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등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FA-50 경전투기 성능 향상에 총 65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한다. 여기에는 단자형 모델 개발 보조 연료 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 충돌 방지, 액처스, 국산화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단자형 모델은 복자형보다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어 공대공, 공대지 작전 반경을 늘리기 용이하다. KA도 기존 운용국들을 중심으로 단자형 수요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FA-50급 기체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713대로 추정된다. 이 중 단자형은 639대 수준이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 기반의 초음속 다목적 기체로 최대 이륙 중량은 3만 파운드. 최고 속도는 마하 1.5에 달한다. 최고 추력도 애프터버너 사용 기준 17,700파운드 중량이다. 전투 임무뿐 아니라 조종사 양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중으로 F-35 및 F-16으로의 기종 전환이 쉬운 것도 강점이다. 필리핀을 필두로 지금까지 138대가 수출됐다. 폴란드의 경우 수출 계약 체결 1년 3개월 만에 FA-50GF12대가 공급됐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FA-50PL 36대가 인도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지난해 맺은 계약과 동일한 규모의 2차 계약 18대이 추진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UAE, 도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도 추가 도입 및 기존 FA-50 해저 업그레이드 등이 논의됐다. 필리핀은 앞서 반군 공습에 FA-50을 투입한 바 있다. KAI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및 공군 전술기 도입을 비롯한 프로젝트를 수주해 글로벌 경전투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들 사업의 경쟁자로는 보잉의 T-7A 등이 꼽힌다. 최근 보잉의 민항기에서 각종 결함이 발생하는 것도 FA-50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민항기보다 고기동을 요구하는 전투기 특성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내 분쟁으로 인한 안보 불안과 노후, 기종 교체 수요가 맞물린 중동 아프리카 시장 공략도 강화하는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K방산의 입지가 강화된 것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동남아, 중남미,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도 비즈니스를 타진하고 있다. KAI는 단자형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최대 300대 이상의 수주를 노리고 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를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전자주사식 능동 이상 배열 SA 레이더로 교체하는 등 성능 개량도 이뤄지고 있다. 향후 국산화를 통해 수출 안정성도 높인다는 목표다. KAI는 독일 미사일 전문업체 디일디펜스와 무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했다. KF-21 보라매에 장착될 아이스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FA-50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업계는 KAI가 영국 MDBA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 점을 들어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FA-50은 F-4 등 노후 기종 대체로 국내 안보 역량도 높이는 기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람의 수출길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러시아 중국 전투함대
합동훈련 위에 오호츠크에 진입.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해상 통과 과정에서 양국 함대가 합동 기동과 모의 적 무인 보트 대응, 정찰 수행을 했으며 헬리콥터를 통해 수면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임무 또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의 대잠수함 구축함 아드미랄 판텔레예프와 아드미랄 트리부츠, 초계함 MP급-82와 MP급-107 등이 동원됐다. 중국 해군은 구축함 신인과 우시, 호위함 리니, 보급함 타이우 등이 합동훈련에 참여했다. 러시아 해군과 중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미사일이나 무인기를 활용한 적의 공격에 방어하는 활동과 대공 및 대잠수함 방어 훈련, 합동기동, 포병 사격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인테르팍스는 덧붙였다. 3. 라이그넥스원 무인 무기체계에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 릭넥스원이 무인 무기체계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과 지상을 아우르는 무인 무기체계 역량 강화에 집중해 글로벌 방산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무인 무기체계는 미래전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전투 효과 극대화와 인명피해 최소화는 물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미래 병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에서 무인기, 드론, 가저렴하고 효율적인 가성비 공격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인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과 수요 또한 커지고 있다. 이달 라이그넥스원은 해군이 방위사업청을 통해 공고한 정찰형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에서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해양 무인 무기 체계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 해군은 해양유 무인 복합 전투 체계 네이비시 고스트를 미래 핵심 전력으로 추진 중이다. 이때 무인 수상정은 네이비시 고스트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항만, 해상 등의 감시 정찰, 해상 플랫폼 보호 등을 수행한다. 릭넥스원은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무인 수상정 수출 시장을 개척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수출 품목 다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무인 수상정의 무장과 탐지 체계를 모듈로 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라이그넥스원은 지난 7월 미국의 사족보행 로봇 전문 기업 고스트로보틱스, GRC를 인수해 군사용 로봇 시장까지 영역을 넓혔다. GRC가 만든 사족보행 로봇은 상시 경계 및 감시 정찰, 폭발물 처리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릭넥스원은 연내 미국 워싱턴 DC에 콜라보레이션 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국내외 로봇 시장 진출을 준비할 계획이다. GRC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글로벌 수출 성과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릭넥스원은 지난 23일 라이즈 글로벌 데이를 통해 방산 분야 무인화 솔루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확한 방향성과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향후 무인 무기 체계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라이그넥스원은 글로벌 방산의 주요 흐름으로 무인화의 가속화와 민간의 첨단 기술 적용을 꼽았다. 이어 미래 혁신 방향의 일환으로 무인함대, 무인항공전단, 지상군주원 무인 로봇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무인화 솔루션 확보 대공 무인 체계 중심의 수출국 확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 다층 대공망과 무인화 솔루션 등 최첨단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도 증대할 계획이다. 사학 이유
러시아 공격 대비 탄약 비축 의무화 추진, 국방력 강화 박차. 유럽연합, EU. 이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여 회원국들의 탄약 비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22일, 현지 시간, EU의 첫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으로 지명된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가 회원국들에게 최소한의 탄약과 기타 물자의 비축을 강제하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쿠빌리우스 위원은 이러한 조치가 EU의 왜소한 무기 산업 규모를 키우고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EU가 몇 년 안에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약 비축 의무화를 통해 EU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리투아니아 총리 출신인 쿠빌리우스는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적으로 집행위원에 취임할 예정이다. 쿠빌리우스는 자신의 이런 계획에 대해 회원국들의 안보에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의 가장 큰 문제인 영구적인 생산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무기 생산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문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U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 생산을 늘리려고 한다. EU는 지난 3월 탄약 생산 지원법 SF에 따라 5억 유로, 약 7,464억 원을 투입해 현재 연간 100만 발인 탄약 생산 능력을 200만 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쿠빌리우스는 이를 놓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02년 탄약 생산 능력 연 30만 발보다는 나아진 것이지만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내 말이 맞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탄약 생산 능력이 러시아에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인 EU 집행위원장은 쿠빌리우스에게 국방 담당 집행위원에 취임하면 100일간 국방전략 백서를 만들도록 했다. 폰데어라인 집행위원장은 이 백서에 수천억 유로, 수백조 원가 소요될 유럽 방공망과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빌리우스는 EU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빌려 조달하기를 원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는 반대하고 있다. 그는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해 EU가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도록 투자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인기, 드론과 미사일이 현대전의 모습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무기 제조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며 우크라이나가 실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쿠빌리우스는 EU 방위 산업 육성 계획에 EU를 탈퇴한 영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영국을 유럽의 일부로 간주한다며 민주적인 유럽인들은 가능한 한 단결해야 한다. 나는 우리 약점의 위험을 알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추가 모험을 꾀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